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인디고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찍는 영상인데 오늘은 얼굴이 아니라 테이블을 카메라로 비춥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전생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의 전생을 여러 경로로 접하게 됐어요. 그것을 접하면서 저한테 있었던 그런 메시지, 그리고 삶의 변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허브드라고 이걸 태울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인데요. 허브 태우면서 연기 내고 향 맡으면서 영상 찍어 보려고 해요. 제가 최면을 처음에 하고 그 무의식의 막이 뚫렸다고 할까요? 그때부터 그 에너지체일 때나 영체일 때의 그 기억, 그리고 현생에서도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기억, 그리고 뭐 전생의 기억, 막 이런 것들이 급작스럽게 혹은 단계별대로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들었던 의문이, 나도 지구에서의 그 전생이 있었을 텐데 왜 나는 생각만 하면 지구를 튕기게 될까? 뭐랄까, 명상이나 최면을 제가 시도를 하면 의도적인 건 아닌데 자꾸 지구 밖으로 제가 튕겨요. 그래서 지구에 이렇게 시선을 머물고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유명하신 분이죠. 박진녀님을 만나게 됐어요. 박진녀님은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을 하시고 사람들의 전생을 읽어주시는, 리딩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을 만나게 됐고, 그분이 저의 여러가지 전생을 리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전생을 얘기를 해주시다가 한마디로, 지나가는 한마디로 마녀사냥 당한 적이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제가 지금껏 살면서 내가 마녀사냥을 당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상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한 역사도 모르고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이기만 하고 이제 다른 전생 위주로 상담을 받고 그리고 왔는데, 그리고 와서 집에서 그냥 그분을 만나고 온 그날 내 에너지 점검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어서 그냥 혼자서 영상을 시도를 했어요. 에너지를 점검을 하고 마지막에 갑자기 그 전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주로 박진현이가 나누었던 그런 전생이 아니고 그 한 줄, 마녀사냥 당한 적도 있고요 라는 그 한 줄의 그 전생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여자인데 막 울부짖어요. 어떤 남자한테 이렇게 끌려 나오면서 목덜미 뒷부분을 이렇게 잡힌 상태로 끌려 나오면서 나는 아니라고, 막 아니라니까 막 이러면서 억울해 하면서 불려 나와요. 겁에 질린, 공포에 질린 상태로. 그리고 사람들은, 군중들이 있는데 그 군중들이 나를 화난 얼굴로 쳐다보면서 돌을 던지고 있고, 그리고 나를 화형시키기 위한 구조물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구조물 옆에 허리쯤 오는 굉장히 큰 항아리 단지가 있었어요. 물을 꽉 채운. 그 집행관이라고 한 남자가 한 두세 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식의 뭔가를 추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계속 끝까지 아니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래서 그 저의 뒷머리를 잡고 그 항아리에 있는 물에다가 얼굴을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하면서 물고문을 해요. 그런데 저는 끝까지 저의 결백을 뭔지는 모르겠지만 결백을 주장을 막 해요. 계속 아니라고. 제가 느꼈던 그 시대가 1400년대 중후반이었어요. 그리고 지역은 영국이었고, 영국이 어느 좀 끝자락에 있는 도시 같았어요. 근데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니고 사람들이 그래도 꽤 많이 모여있는 그래도 도시였어요. 바닥이 포장이 또 되어 있고 시설도 좀 되어 있는 아무튼 그런 상태로 결국에는 그 구조물에 제가 대롱대롱 매달려요. 밧줄 같은 걸로. 사람들보다 시선이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나한테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사람들 뒤쪽으로 누가 울지도 못하고 화도 못 내는 그런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태로 뒤에 숨어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제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느끼자마자 현생에 저와 지금 이 현생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는 그 친구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친구였어요. 저는 그 당시에 혼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고아였던 것 같아요. 아예 그냥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느껴지지 않는, 처음부터 혼자였던 것 같은 그런 혼자 사는 아주 체구도 작고 조그만 여자였고, 그 친구는 결혼을 한 건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족이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상황인 건지. 그러니까 제가 집을 비운 그 때에 그 집행관들이 동네를 수소문하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저에 대해서 캐묻고 다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 친구한테까지 가서, 이 친구가 저랑 친하게 지낸다는 거를 알고 친구한테까지 가서 저에 대해서 물었어요. 캐물었어요. 근데 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기에도 나를 배신하는 것 같을 거고, 그렇다고 얘기를 안 하자니 본인이나 그 본인 가족이 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아주 최소한의 것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제가 어쨌든 그 사람들의 그 증언을 토대로 화형을 당하게 됐는데, 눈이 마주친 그 친구한테 제가 그냥 이해한다는 식의 그런 눈빛을 줬어요. 이해하니까 그냥 우리 다음 생애에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나자, 그런 식의 그 메시지를 주고받고, 제 얼굴이 다 타들어가기 전에 저는 죽어요. 그런데 저는 영성을 추구하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끌던 사람은 아니었고, 그냥 저 혼자, 그리고 그냥 그 친구하고 수다 떠는 정도? 그냥 그 정도로 추구하던 사람인데, 그냥 그조차가 무슨 죄가 되는 거였는지, 제가 이걸 느끼고 당시에만 해도 그걸로 죽임을 당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죽었음에도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거를, 내가 따로 가야 되는 그 길이 있다는 걸 아는데, 자꾸 그 죽을 때, 그 화형을 당할 때 그 고통으로 들어가고, 아 맞다 나 죽었잖아, 그리고 편안해졌다가 다시 화형당할 때로 돌아가고,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화형당할 그 시간에 제가 그 고통 속에 갇혀버린 거죠. 저 차원에 갇힌 거예요, 그 고통 속에. 그리고 내 몸이 이제 시커멓게 타서 시체가 되어 있잖아요. 탄 시체가 되어 있는데, 대강 파놓은 땅에다가 그 시체를 거의 버리듯이 이게 파묻어 놓은, 거기에 제가 계속 이끌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길을 가고 싶은데 자꾸 고통에 빠져들고 내 시체 쪽으로 끌려가고, 이게 의지대로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게 아마
저차원의 그 갇혀있는 상태인 거겠죠. 그게 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그 죽은 몸에 자꾸 이끌림을 당했지만 이게 내 몸이 아니라 타인, 동물, 아니면 어떤 물체, 하다못해 허공이라도 내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어느 곳에 이렇게 끌려 내려와 있는 그 상태, 그게 빙의가 아닌가 싶어요. 그거를 직접적이라고 해야 될지 간접적이라고 해야 될지 최면 중에 이제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최면이라고 하면 그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최면에 빠져 있는 동안에 내가 내 의지대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걸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이 상당수 계신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그 최면 상태가 싫거나 고통스럽거나 뭐 불쾌하거나 하면 눈을 뜨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눈 감고 생각을 하다가 나 이 생각 그만하고 싶어. 그리고 눈 뜨면 끝나는 거잖아요. 최면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좀 더 깊이 느끼고 있을 뿐이지, 내 의지대로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걸 저는 그 저차원에 빠진 그 상태, 그때가 고통스럽긴 하고 내가 계속 여기 안에 머물고 있구나라는 느낌은 받았지만, 그 무한의 수레바퀴, 계속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는 거기서는 빠져나온 상태로 최면을 끝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빠져나온 후에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전생을 한 가지 전생이지만 두 가지 경로로 접한 거죠. 하나는 타인에 의해서, 타인의 리딩으로 처음에는 접했고, 그래서 그 박진녀님이 이 전생을 읽어주시면서 저의 그 지구에서의 삶을 기억하는 거에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또 뭔가 마구로 쌓여 있다가 구멍이 팍 뚫리지 않았을까. 이때부터 저의 그 지구에서의 전생이 하나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리딩으로 이거를 막을 뚫었고, 그 두 번째가 명상을 하면서 스스로 자가 최면 상태가 돼서 이것을 기억을 하게 됐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전생에서 그 전생의 그 친구와 오랜만에 영상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보고, 직접적이진 않지만 핸드폰으로 서로 영상통화를 얼굴 보고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냥 수다를 떠는 중이었어요. 그냥 일상적인 그냥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그 전생에 대한 디테일한 기억이 자꾸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예요. 그 친구와 있었던 일. 영상 통화를 하다가 뭐랄까, 그러니까 그 전생에 저희 집이 굉장히 작은 집이었어요. 나무로 만든 집이었고, 부엌에 한 사람이 서 있으면 꽉 찰 만큼 작은 부엌이었어요. 거기서 막 달그락달그락 하는 그 식기 부딪히는 소리, 막 그런 것도 들리고, 웃음소리도 한 번씩 들리고, 이 친구가 자기 집에서 항상 먹을 거를 가지고 저희 집에 놀러 와요. 그리고 우리는 수다를 떨고, 그리고 저는 저희 집에, 그 좁은 집에 천정에 그 말린 허브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장 많은 게 아무튼 허브인 거예요. 허브를 저는 차로 항상 대접을 하고, 차를 마시면서 항상 수다를 떨고, 그리고 기억나는 게, 되게 거친 돌로 된 방아라고 해야 될지 절구라고 해야 될지, 이게 있어요. 조금 커요. 여기에다가
그냥 허브를 막 넣고 그냥 막 대강 부숴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곱게 생긴 이런 게 아니라 거친 절구니까 곱게 갈지도 않아요. 대강 빠서 여기다 그냥 불을 붙여요. 그래서 허브를 태워서 연기를 내고 그 연기를 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사람이 왔다 가거나 아침에 일어났거나 뭐 저녁에 잠자기 전에 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뭐 요럴 때 한 번씩 연기를 피워요. 그런데 어떤 허브에서는 환각이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약간 취한 모습으로, 연기에 취한 모습으로 약간 정신이 간 상태, 이렇게 축 늘어져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취해 있는 모습도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 느낌과 연기와 그리고 그 향기 그리고 집 구조 막 그 달그락 소리 이런 게 너무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자꾸 자세한 기억이 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영상통화를 꽤 오래 했었는데 영상통화를 하는 내내 그걸 느꼈거든요. 이 사이가 아마 몇 주? 몇 주간의 그 차이가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몇 주 후에 꿈을 꿔요. 꿈에서 더 정확하게 그 생활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저희 집에 뒷문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문이 뒷문만 있는 건지 본래 문이 자그마한 건지 아무튼 쪽문 같은 뒷문으로 나가면 바닥이 큰 바위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리고 골목이 굉장히 좁아요. 좁은 골목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집에서 허브를 말린다고 했잖아요. 이 허브를 제가 팔더라고요. 근데 나가서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희 집으로 와요. 이 말린 허브를 사러. 근데 당당하게 떳떳하게 사지 못하고 몰래 와서 몰래 사가는 듯한, 그래서 이걸 들키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 식으로 허브를 파는데 제가 이 허브를 말리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생 허브를 사와야 되잖아요. 굉장히 마을 너머로 가면 아주 끝도 안 보이는 허브밭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허브밭. 그런데 이 허브밭은 주인이 아주 내가 감히 범접하지도 못할 만큼 지위가 높은 사람 아니면 정부에 버금가는 그게 주인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인일지도 모르는 아무튼 그런 큰 밭인데, 사실 내가 이 허브밭의 주인을 알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 관리자하고만 거래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허브를 사서 이 관리자한테 허브를 사면 관리자가 영수증을 써줘요. 그래서 영수증하고 허브를 안고 집으로 와요. 그것까지는 숨겨야 될 것도 아니고 뭐 불법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집에 와서 말려서 파는 게 뭔가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디테일하게 보이냐면 저희 부엌에 싱크대가 있어요. 근데 상수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상수시설이라는 게 개발이 안 돼 있을 때인지 저희 집만 상수시설이 없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 집은 상수시설이 안 돼 있고 하수만 돼요. 그래서 그 부엌에 그 굉장히 작은 쪽문 같은 게 이렇게 양쪽으로 여는 쪽문이 있어요. 그 문을 열면 아까 제가 그 화형당할 때 물고문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 물고문 당할 때 썼던 그 정도의 항아리가 그 쪽문 안에 있어요. 여기에 물을 담아 놓고 이거를 퍼서 쓰더라고요. 이렇게 마을 끝쪽에 가면 우물 같은 게 있는 것 같았는데 굳이 갈 필요가 없었고, 집 밖에 그냥 그릇 같은 거 여러 군데다 놓고 빗물을 받아서 항상 채우고, 그러니까 최면에서 꿈에서 깬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그 지역이 영국이었잖아요. 영국이면 비가 많이 오는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비가 오니까 빗물 받아다가 여기다 채워놓고 굳이 우물로 갈 만한 그런 텀이 안 생겨도 되는, 아무튼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디테일한 이 저의 이 전생을 보고 느끼고 생각을 한 게, 저는 이거를 느끼고 나서부터 저의 그 취미 생활이나 이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이 친구와의 그동안 지내왔던 그런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그런 일들, 그리고 그 막연하기만 했던 그 나의 취향, 그런 게 다 이유가 없었던 게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너무 절실하게 생생하게 느꼈어요. 제가 지금 이 대한민국의 도시 한복판에서 주택에 살면서 왜 그렇게 허브들을 그렇게 주렁주렁 매달면서 살았는지, 저는 이게 허브를 태운다는 거는 상상을 안 해봤고 그냥 그게 너무 좋았어. 마른 허브, 허브를 말리고 그냥 그 자체로 디스플레이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았거든요. 뭐 이런 게 뭐 특이한 거는 아니지만 그런 취향이 확실하게 있어서 항상 그런 식으로 집안을 꾸며놓고 살았는데, 아, 그게 여기서부터 오는 그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저한테 수많은 전생이 있었겠지만 지금의 나와 마무리 지어지지 않는 그 전생이 연결이 많이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전생을 제가 기억을 하고 나서부터는 제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취미도 완전히 달라지고 뭔가 더 디테일해지고, 그리고 살면서 그냥 막연하기만 했던 거에 뭔가 퍼즐이 팍팍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그 느낌들을 정말 곳곳에서 느껴요. 그런데 그 보통 그 전생이라는 거를, 그 전생이라는 걸 알아서 뭐해? 그 심심풀이로 그거 알아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심심풀이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그런데 그 사람은 다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태어나면서 내가 어떤 전생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삶을 살았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생을 택했는지 우리는 망각한 상태에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상태에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본능적으로 나의 그 본질을 찾고 싶어하는 그 욕망들은 다 있잖아요. 내가 나를 찾기 위해서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나는 살아있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 둘씩 기억이 나는데 아주 나를 찾기 위한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기억하는 거 있죠. 이름, 뭐 가족, 뭐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날 때 그거는 내 삶을 바꿔놓을 수 있잖아요. 어, 내가 본래 있던 곳으로 찾아갈 수 있고, 아, 내가 누구였구나를 알 수 있고. 그런데 누군가가 기억하는 거는 어제 먹었던 저녁밥에 반찬이 기억나요. 뭐 아무 소용이 없죠. 그냥 가십이 될 수도 있어요. 어제 먹었던 반찬이 뭔지 기억해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일생이대에 너무 큰 기억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중요한 기억을 찾는 사람도 있고, 정말 약한 고리를 찾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다고 이 전쟁을 기억하는 것 자체에 이거 자체를 가십으로 아니면 재미로 이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치부해버리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 기억을 하고 나서 뭔가 이렇게 큰 폭탄을 맞는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아, 맞아 라는 거. 아, 맞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이 시대와 내가 입고 있었던 옷 같은 거, 그리고 내가 가졌던 감정, 그리고 내가 태웠던 허브들, 그 주렁주렁 걸려있던 그 허브들 너무 생생하거든요. 그 부엌의 그
구조들 같은 거, 이거는 제가 평상시에 상상하던 것도 아니었고 어디서 영화를 본 것도 아니었고 저는 일체의 마녀사냥이라는 걸 접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리고 제가 또 놀랐던 거는 그 제가 물고문 같은 걸 당했다고 했잖아요. 조금 방식이 다르긴 한데 그 영국이라는 곳에서 마녀 사냥을 할 때 물고문을 했던 그 역사적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시대가 1400년대 중후반이었는데 이게 그 마녀 사냥을 시작한 굉장히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체계가 잡히기 전에 뭔가 이유거리라는 게 이렇게 마땅하지 않았을 때, 제가 살면서 왜 마녀 사냥에 대한 거, 내가 마녀 사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관심이 없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 당시를 살면서도 죽어서도 내가 마녀라는 걸 몰랐어요. 지금 현생에 태어나서도 상상도 못 해봤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이 기억을 해내고 역사적인 그 기록과 대비를 해보니 이게 마녀 사냥이었던 거예요. 지금 참 슬픈 게 이 마구잡이한 마녀 사냥, 말도 안 되는 그, 제가 이제 와서 그 역사적인 거를 조금 제 전생을 기억을 하는 바람에 그걸 좀 디테일하게 보려고 그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 기득권자들이 그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돌리기 위해서 마녀사냥이라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눈을 돌리기 위해서, 귀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서 악마한테 아이들의 피를 뭐 교환을 하고 뭐 저주를 퍼붓는 그런 식의 그 마녀라는 그 캐릭터를 만들어내서 정말 무자비하게 여자들을 죽였던 그런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는데, 그게 형태만 살짝 달라졌지 지금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TV를 보거나 주변을 보면 마구잡이한 마녀 사냥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 수두룩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힘있는 기득권자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슬픈 건, 슬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 건, 분명히 본인도 그 마녀사냥을 당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칫하면 그 기득권자들한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들의 논리와 그 화려한 언변에 속아서 그들 편에서 같이 서민들을, 힘없는 자들을 손가락질하고 같이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생에서는 인디고가 분명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한해서 그 인디고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지, 나의 모든 전생과 후생이 그 인디고인 건 아니에요. 지금 잠깐인 거죠. 지금의 사명. 근데 이 때에 분노하고 화나고 이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지고 진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전생에서부터 쌓여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서야 그 좀 발휘를 할 만한 그런 시기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것을 이렇게 분명히 박진녀님을 통해서 시작은 했지만 이렇게 나 스스로도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왔다는 거는 그만한 진동을 할 수 있는 때가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의 그 전생과 지금의 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것도 분명히 큰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해요. 지금 이야기를 하느라고 허브를 많이 못 태웠는데,
그래서 그 전생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요즘 가진 이 취미 허브 태우기, 저 이거를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태우게 되더라고요. 향이 너무 좋고 그리고 굉장히 차분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그 집안의 잡내도 많이 없애주고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런 취미를 다시 찾게 돼서 지금 굉장히 행복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책이 없길래 지금 외국에 있는 그 영문서를 몇 개를 사서 지금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보고 있는데, 이 마녀라는 게 정말 그 기득권자들이 막 그 무슨 이상한 스프 같은 거 끓이고 그 뾰족한 모자 쓰고 뭐 이런 거를 좀 이상한 쪽으로 말을 많이 만들어내서 빗자루 타고, 그래서 그렇지 우리 주변이 다 마녀더라고요. 하다못해 우리 엄마가 부엌에서 음식을 하면서 이 음식을 먹고 우리 가족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 음식이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음식을 하고 자식들한테, 가족들한테 먹이잖아요. 그게 마법이고 엄마가 마녀인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마음으로 살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선한 것이고 좋은 영향을 끼치고 주변을 정화하고 하는 게 마녀인데, 이게 이상한 쪽으로 해석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조금 영적으로나 에너지적으로 좀 예민하고 민감하게,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뭔가를 더 봤다는 그런 이유로 처음에는 마구잡이로 여자들을 마녀 사냥을 했었던 게 아닌가. 저도 지금 뭐 깊숙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대략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거를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된 요즘이었습니다. 이런 좀 수레바퀴가 지금 1400년도면 얼마예요? 1400, 2010년,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이게 뭔가 반복적으로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좀 서글프고, 이게 빨리 여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은 조금 다른 때와는 좀 다른 카메라의 각도로 영상을 찍었는데 저는 뭔가 좀 쫓기지 않고 내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영상을 찍고, 이렇게 좋은 영상도 에너지니까 좋은 에너지를 담아서 비루하지만 업로드를 하는 게 그냥 더 느낌이 좋아서, 그래서 좀 간헐적이지만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어 올리려고 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에너지와 정성스러운 그런 준비를 하고 또 영상 남기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